얘들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거라. 다정한 우리 할머니의 목소리. 오늘 저는 이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한 분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올해 93, 93세. 이름은 박필순. 지금은 요양원 작은 방에 계신 작고 여인 한 할머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름 없는 노인 한 분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한 세기를 온몸으로 건너온 한 편의 영화 같은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제가 자라면서 직접 듣고 또 가족들에게 들으며 가슴 깊이 새겨온 우리 할머니, 박필순 할머니의 진짜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할머니의 어린 시절로 천천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여름이면 논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가득했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곳. 그곳에서 박필순이라는 한 시골 소녀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밭으로 논으로 나가 어른들 일을 돕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공부는 솔직히 말해 꿈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글자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학교란 곳은 밥보다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박필순 소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예쁜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한 번쯤은 도시라는 곳에 가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어른들이 미리 정해둔 인생 앞에서 조용히 접어넣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시골에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였습니다. 너는 어느 집 아들한테 시집 갈 거다. 어느 날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에 박필순 소녀는 어른들이 짝지어준 사람, 훗날 제가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단 한복 대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남아있는 옷을 입고 풍악 대신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올린 혼례.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자라나겠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게 그런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몇 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라디오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마을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6.25 전쟁, 남북전쟁. 그 혼란 속에서 아직 젊디 젊은 할아버지는 국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 말에 수많은 소년, 청년들이 전장으로 떠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박필순 할머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와 주세요. 그러나 그 간절한 바람이 전쟁터의 총알보다 더 힘이 셀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마을을, 삶을 모조리 집어삼켰습니다. 포성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등짐 하나만 둘러매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박필순 할머니 역시 눈물로 뒤를 한번 돌아보고 또다시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될까봐 급히 고향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집, 이 마당, 이 논, 이 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발목까지 빠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이들의 울음과 어른들의 탄식이 뒤섞인 긴 행렬 속에서 할머니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더 남으로 많은 이들이 길 위에서 눈을 감아야 했던 시간.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밀렸다, 다시 밀어냈다, 국군이 이겼다, 또 졌다.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변했습니다. 미군이 참전하면서 국군이 다시 영토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곧 끝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 말기 중공군이 북한군을 도우며 본격적으로 참전했습니다. 인해전술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헤아릴 수도 없는 병사들이 사람으로 벽을 쌓듯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국의 땅 곳곳이 북한군과 중공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군으로 끌려갔던 할아버지는 전세가 뒤집히자 이번에는 북한군에게 끌려가 다시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리는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박필순 할머니는 그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있다는 곳으로 용기를 내어 찾아갑니다. 멀리서 바라본 그곳에서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의 북한 여자 장교 앞에서 군사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 남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삭막한 훈련장, 차갑게 서 있는 여자 장교, 낯선 군복을 입은 채 명령에 맞춰 움직이는 남편. 그는 여전히 어린 나이였고 누군가의 막내 아들이었으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박필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한없이 속으로만 울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언젠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하지만 전쟁은 그런 사연과 눈물을 들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은 단지 최전선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피난길 곳곳과 시골 마을들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박필순 할머니의 집에도 중공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불이 없다. 춥다. 이불을 내놔라. 그들은 먹을 것만이 아니라 덮을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추위에 떨던 중공군이 이불을 달라며 버티고 서고 할머니는 그 귀한 이불을 지키기 위해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겨울을 나야 하는 이불이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힘이란 곧 권력이었고 평범한 시골 안악의 말은 쉽게 묵살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끝까지 살림살이와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셨습니다. 그렇게 밥도 이불도 집도 모든 것이 위협받던 시절이 지나고 오랜 시간 끝에 전쟁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총성이 멈췄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곧바로 평온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박필순 할머니는 결국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보자기 몇 개와 옷가지 몇 벌. 그렇게 도착한 서울은 먼지와 사람, 소리와 냄새가 뒤엉킨 거대한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젊은 박필순 할머니에게 세상이 내어준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기술도 돈도 없는 젊은 여자에게 세상이 허락한 일은 부잣집 가정부 일, 식모 일, 그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각종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부잣집 부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물때가 가시지 않는 손으로 빨래를 비비고 자기 아이들보다 남의 집 아이들을 더 오래 안아주고 허리가 휘도록 걸레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밥보다 눈치를 더 많이 먹어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박필순 할머니는 한숨 대신 묵묵함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식구들 굶기지 말아야지. 한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어코 살아남아 가족 곁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며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들었던 총성 대신 이제는 밤새 건물 문을 지키며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을 지키고 할머니는 낮을 버티며 두 분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가족의 하루하루를 지켜냈습니다. 도시의 시간은 빨랐지만 두 분의 시간은 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의 밥그릇과 하나의 도시락으로 조용히 채워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하나 둘 자라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셨겠다. 하지만 박필순 할머니의 인생에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계절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을 도맡아 키우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팍팍한 자식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 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목구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아이가 아픈 밤이면 밤새 이마를 짚으며 기도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으로 청춘을 빼앗기고 가난 속에서 평생을 일로 버텨온 몸으로 또 한 번 새로운 세대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나는 그걸로 됐다. 저에게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먹이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할머니는 잘 먹는 우리들을 보며 언제나 흐뭇해 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그러면서 항상 꺼내 주시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스 활명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더부룩해 보이면 이거 하나 먹어라. 그래야 속이 편하지. 하시며 가스 활명수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항상 먼저 걱정해 주던 사람. 혹시나 체하지 않을까? 혹시나 배탈 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우리의 배를 챙겨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 박필순 할머니였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겨울 시골집의 따뜻한 아랫목. 할머니는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두를 빚고 또 빚고 계속해서 만두를 빚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방 안, 아랫목은 뜨거울 정도로 데워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아랫목에 앉아 엉덩이가 데일 정도로 뜨거운 것도 잊은 채 오로지 우리 입으로 들어갈 만두 생각만 하셨습니다. 이거 다 빚어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지. 손이 빨갛게 부르트도록 허리가 아프도록 그래도 웃으면서 밀가루 반죽을 나누고 속을 채우고 만두를 빚어 올리던 그 모습. 따뜻한 아랫목보다 자기 몸보다 항상 자식과 손주들의 배를 먼저 챙기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 박필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흘러가고 언젠가는 보내야만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할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견뎌온 동반자가 사라진 자리, 박필순 할머니는 텅 빈 방에서 혼자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전쟁도 버티고 가난도 버텼지만 외로움이라는 것만큼은 끝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소견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할머니의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하나 둘, 이름이 희미해지고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식들의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손주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전쟁 중에 헤어져 버린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이름을 불쑥불쑥 입 밖으로 꺼내 부르기도 합니다. 야, 거기 있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할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 피난길에 먼지가 날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돌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하얀 복도를 따라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가는 그 뒷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는 단단하고 강했던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굽은 어깨 위에는 전쟁과 가난,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의 무게가 여전히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손주인 제가 우리 할머니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할머니, 93이 되도록 이렇게 오래 우리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박필순 할머니 어린 나이에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결혼하셨죠. 전쟁이 나서 남편을 2번이나 서로 다른 군대로 빼앗기셨죠. 피난길에서 중공군이 할머니의 밥상을 빼앗아 먹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춥다고 이불을 달라고 하던 군인들과 이불을 지키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던 날들도 있었죠. 서울에 올라와 가정부 일을 하며 손이 닳도록 일하셨죠. 할아버지는 밤마다 경비초소에서 가족의 생계를 지키셨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손주들까지 도맡아 키우시면서 정작 할머니 자신의 삶은 한 번도 마음껏 펼쳐 보이지 못하셨죠. 우리가 잘 먹는 걸 보시고 많이 먹어라. 항상 말씀하시며 혹시 체할까봐 가스 활명수를 건네주시던 할머니. 한겨울 시골집 따뜻한 아랫목에서 본인 엉덩이가 데일 정도로 뜨거운 것도 잊으시고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만두를 빚고 또 빚으시던 할머니. 할머니, 이제 기억이 흐려져도 괜찮아요.
저와 우리 가족은 박필순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분명히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전쟁을 온몸으로 견뎌낸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할머니들의 얼굴을 안 대표적인 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박필순 할머니와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피난길에서 아이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손가락이 하얗게 되도록 꽉 잡고 걸으셨던 분들, 밥 한 그릇을 두고 누구 입에 먼저 들어가야 할지 눈치를 보며 살았던 분들,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자기 한 몸은 늘 마지막 순서로 밀어두셨던 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 박필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지켜온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공통된 기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세월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기억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들의 세월을, 당신들의 눈물을, 당신들의 희생을. 다시 요양원 작은 방으로 돌아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은 저를 알아보시고 어느 날은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할머니의 손을,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마음 편히 쉬세요. 전쟁의 소리도 허기진 배를 움켜쥐던 그 시절도 조금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대신 그 모든 세월의 이야기는 저희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대신 기억하겠습니다. 93, 박필순 할머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할머니, 부디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더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할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